안녕하세요.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다 이비한 한의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요즘 이명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코로나 2차 유행 이후 이명 환자분들이 더욱 많이 찾아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으로 나타나는 이명과 구안화사가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었죠. 이명의 양상은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삐 소리가 들린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지직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그 외에도 쉬쉬 거리는 바람 소리, 또 파도 소리,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등 다양한 이명의 양상을 호소하게 되시는데요. 도대체 이런 이명 소리가 왜 내 귀에서만 들리는 것인지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알아봅시다. 소리가 들리면요,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서 외이도에 전달하고 그것을 진동을 통해서 이 속으로 소리를 증폭하게 돼서 안에 뇌에 전달하게 되면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서 달팽이관 속 유모세포가 이 파동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달 위치에 따라서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선의 바깥쪽에서는 고주파 소리를 구분하는 음역대의 위치가 있고요. 나선의 안쪽에서는 저주파 소리를 구분하는 음역대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달팽이관 단면을 확대해서 보면 가운데 구역에 유모세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 유모세포가 탄력을 받아 넘어지면서 우리가 이온 채널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전기적 신호로 변화돼서 우리 뇌에 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유모세포들은 외부에 노출되어서 더 쉽게 손상을 입습니다. 이런 경우 삐 하는 높은 소리, 고주파 소리가 이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안쪽에 있는 유모세포가 손상을 얻으면 지지직거리는 낮은 저주파 소리에 이명이 들리게 되고요. 삐 소리, 지지직 소리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모세포의 바깥쪽 영역에서부터 안쪽 영역까지 모두 손상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의 종류는요, 크게 주관적 이명과 객관적 이명으로 나뉘어요. 객관적 이명은요, 의사가 청진기로 댔을 때 실제 들리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귀 주변에 혈관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소골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구개거근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턱관절의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주관적 이명은요, 객관적 이명보다 훨씬 흔하고요. 발생 기전이 일부만 밝혀진 상황입니다. 달팽이관 기능 자체의 저하, 그리고 뇌 신경 회로의 비정상적인 연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원장님, 이거 너무 괴로운데 이 귀 신경 잘라버리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팔 뇌신경, 전정 와우신경을 절단해도 주관적 이명이 제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 수준에서 이명이 청각신경로와 비청각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명이 있다고 해서 난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청이 있어야 이명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명과 난청의 병리 기전이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90% 이상이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력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결과가 평균치로는 정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상 라인에 가깝게 손상이 되어 있거나 또 일부 주파수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력 검사로는 정상이라고 나오지만 미세 청력 검사로는 청력이 저하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특정 주파수대를 잘 못 듣게 되면 우리 뇌는요, 그 부분의 소리를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달팽이관에서 뇌까지 연결되는 신경 통로를 매우 과민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소리를 인식하지 않아서 들리지 않던 소리들까지 들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명과 또 더 나아가서 청각 과민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과민해진 주파수의 조합에 따라서 내 귀에
누구는 삐 소리, 매미 소리, 파도 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귀는 생각보다 소음에 취약합니다. 미국 국립직업보건연구원에서는 큰 소리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유발 기준을 명시해서 소음 노출 강도에 따른 최대 허용 노출 시간을 정했는데요. 85dB에서는 8시간 노출될 경우 청각세포가 손상이 되고 88dB에서는 4시간, 91dB에서는 2시간, 110dB까지 큰 소리 같은 경우에는 1분 29초만 해도 청각세포에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소리가 커질수록 아주 짧은 시간에도 유보세포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는 평소에 이렇게 큰 소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큰 소음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하철 소음 정도가 80dB 정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 기사에 따르면 구간에 따라 최대 107dB까지도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106dB 기준으로 약 4분이면 청각세포가 손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지하철만 하더라도 난청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비행기 소리나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같은 듣기 싫은 소음뿐만 아니라 노래방, 클럽, 교향악 연주, 락 음악 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취미생활 안에서도 100dB 이상의 큰 소리로 인해서 유모세포에 손상이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서 비행기 조종사,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전화 받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 요즘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까지도 있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 시에 총소리 때문에 사격 훈련하다가 이명이 생겨서 그 이후로도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음에 노출이 되기 쉬운 직업군들에서 이명 난청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런 소음적 환경, 직업적 요인 이런 것들이 모두 유모세포 손상의 원인, 즉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이 생긴 분들은 나의 생활 속에서 유모세포가 손상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서 멀리 하시는 것이 이명난청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를 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명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명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내 귀에는 왜 이런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지 답답했었던 궁금증들이 좀 풀리셨을까요? 앞으로도 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요. 이비한TV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